오랜만에 찾아온 서늘한 가을바람이 미영 씨의 볼을 스쳤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보낸 시간은 무려 10년.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 조용한 집에는 그녀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황혼 로맨스라는 단어가 요즘 들어 문득문득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멋진 시니어들의 데이트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는 차마 떨쳐버릴 수 없는 설렘과 함께 내가 과연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꺼내 읽기에는 너무나 아련하고 덮어두기에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미영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시니어 소셜 댄서 강좌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5060 데이트 어디서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스쳤죠. 젊은 시절에는 춤추는 것이 부끄럽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춤이라니. 하지만 낯선 설렘은 주저앉으려는 미영 씨의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첫 수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같이 어색하고 굳어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미영 씨처럼 어딘가 주저하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강사의 활기찬 구령에 맞춰 스텝을 밟기 시작하자 미영 씨는 점차 몸의 긴장을 풀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트너와 손을 맞잡을 때마다 전해지는 낯선 온기,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의 교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공간 안에서는 모두가 젊은 날의 에너지를 되찾은 듯 자유로웠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춤 강좌가 아니라 서로의 고독을 나누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작지만 소중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만남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말을 섞다 보면 저마다의 복잡한 사연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다시 사랑을 찾고 싶어 하는 이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몰래 나오는 이 혹은 사업 실패 후 고독을 견디지 못해 찾아온 이까지 미영 씨는 자신만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같은 수업을 듣는 경숙 씨는 미영 씨보다 몇 살 어린 동갑내기였지만 자녀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 최근 한 남성을 만나 마음이 통했지만 다 큰 아들이 늙어서 주책이다. 엄마마저 아빠 자리를 채우려 하느냐며 맹렬히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숙 씨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서러움이 고여 있었고 미영 씨는 친구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깊은 외로움을 알기에 경숙 씨의 이야기가 현수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을 제약시하는 듯한 시선 속에서 몰래 춤을 배우러 다니는 경숙 씨의 모습은 미영 씨에게 큰 동질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춤 강습이 끝난 후 미영 씨는 경숙 씨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붉게 물든 노을이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봐. 경숙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서러움과 체념이 그녀의 가슴까지 저릿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혹은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겁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경숙 씨의 말은 미영 씨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질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시니어들의 사랑은 그저 주책으로 치부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자녀들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새로운 만남을 꿈꿀 수 없는 것일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미영 씨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경숙 씨의 이야기는 그녀가 막 시작하려던 작은 용기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미영 씨는 이 파도를 넘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5060 데이트는 어디서 해야만 모든 이의 이해와 축복 속에서 꽃피울 수 있을까요? 이제 미영 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의 이야기는 미영 씨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는 미영 씨의 눈앞에는 남편과의 젊은 시절 설렘 가득했던 연애의 순간부터 두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던 평범하고도 소중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재 이후 찾아온 적막함과 홀로 겪어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랑을 꿈꾸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 놓았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를 다시 만나도 괜찮은 걸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들이 독립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댄스 수업에 가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경숙 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어쩐지 미영 씨 자신도 시니어들의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내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미영 씨를 맞아주는 정수 씨를 보며 그녀의 마음 한켠에 따스한 온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수 씨는 언제나 수업 시작 30분 전부터 나와 혼자 스트레칭을 하며 기다렸고 파트너를 바꿔 춤을 출 때마다 미영 씨에게는 더욱 정중하고 부드러운 리드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미영 씨는 스텝이 정말 우아하십니다. 무심한 듯 던지는 그의 칭찬에 미영 씨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역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홀몸이었고 자녀들은 해외에 거주하며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정수 씨는 경숙 씨와는 달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응원을 받고 있다는 말에 미영 씨는 부러움과 동시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가 정수 씨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이들의 시선과 갈등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댄스 강좌에는 유독 젊은 시절부터 친구처럼 지내왔다는 중년 여성 3명이 있었는데 그중 현정 씨는 특히 정수 씨에게 유달리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정 씨는 정수 씨가 미영 씨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수업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티 나게 젊은 사람들처럼 구는 건 좀 보기 그렇다. 현정 씨가 친구들에게 작게 속삭이는 말을 미영 씨는 똑똑히 들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미영 씨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현정 씨는 마치 시니어들의 새로운 사랑은 추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듯 했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은 이토록 감추고 숨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미영 씨는 현정 씨의 눈초리에서 경숙 씨가 말했던 주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불쾌하고 서운했지만 동시에 묘한 부끄러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댄스 강좌 내에서 소문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가 미영 씨에게 댄스 파트너 외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억측과 미영 씨 역시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섣부른 추측이 순식간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미영 씨와 정수 씨가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만 보여도 누군가는 비꼬듯 쳐다보고 또 누군가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아니 벌써 누가 상대를 골라서 어장 관리를 하고 다니냐는 식의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들려왔습니다. 강습에 참여하는 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고 있지만 막상 누군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 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질투, 불신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 씨는 차갑게 식은 눈빛들과 수군거림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보이고 상대방의 친절에 화답하는 것이 이렇게도 큰 죄가 되는 일일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새싹처럼 돋아나기도 전에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의해 짓밟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댄스 교실은 더 이상 자유로운 해방구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고 품평하는 감시의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영 씨는 이 싸늘한 시선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원하던 자신의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은 또 한 번 거친 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춤 교실의 싸늘한 공기는 미영 씨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와의 모든 대화와 스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험담 소재가 되는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즐거웠던 댄스 수업은 이제 마치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수 씨는 늘처럼 미영 씨에게 다가와 짧은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미영 씨는 불편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서운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나? 그러나 동시에 혹시 정말 내가 나이 들어 주책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나? 하는 자기 검열에 덫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시작하기 전 미영 씨는 탈의실에서 현정 씨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정 씨는 친구들에게 노골적으로 미영 씨와 정수 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즉, 젊은 애들도 아니고 남편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한테 들러붙는 꼴 좀 봐 하긴 일찍 죽는 놈이 임자라더니 멀쩡히 자식들 다 있는데 바람나는 것도 한순간이지. 뭐 재산을 노리는 건지 뭔지 속을 알 수가 있나. 그 말들은 미영 씨의 가슴을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겨우 참고 탈의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현정 씨는 미영 씨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는 순간 말을 멈췄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현정 씨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 씨, 그렇게 제 뒷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미영 씨의 용기 있는 말에 현정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눈을 치켜뜨며 반박했습니다. 뭐요?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요? 어차피 여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이 나이에 남녀가 가까이 하면 소문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아요? 현정 씨의 날카로운 말은 마치 예리한 유리 조각처럼 미영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비난에는 질투와 더불어 어쩌면 그녀 자신이 겪었던 상처나 외로움이 뒤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현정 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정 씨,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미영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경숙 씨가 슬그머니 다가와 미영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현정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정아, 그만해. 나이 먹었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법 있니? 내가 뭔데 남의 행복에 죄를 뿌리니? 경숙 씨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현정 씨는 경숙 씨에게까지 나를 세우며 너야말로 시답잖은 남자 만나서 자식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지 말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는 경숙 씨가 겪었던 아들의 반대를 다시 상기시켰고 이 모든 비난이 결국 시니어들의 순수한 감정마저 부정하려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분위기가 격앙될 무렵 정수 씨가 다가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춤은 즐겁자고 배우는 겁니다. 혹시 제가 미영 씨나 다른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영 씨와 춤을 출 때 가장 편안하고 즐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소문이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수 씨의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에 현정 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말은 시끄러웠던 공간에 예상치 못한 정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정수 씨에게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정 씨와의 갈등 속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미영 씨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정수 씨는 다음 수업에서 미영 씨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주위 시선 때문에 혹시라도 미영 씨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오히려 그의 사과에서 묘한 책임감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토록 순수하게 내 행복을 염려해 주고 있구나. 경숙 씨는 미영 씨에게 내가 그래도 되는 거냐는 말을 덧붙이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감정을 외면해도 괜찮을까? 남은 내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5060세대가 겪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미영 씨는 자신의 5060 데이트가 단지 사랑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정 씨의 부정적인 시선과 소문, 오해들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수 씨와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미영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미지의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데이트를 넘어선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미영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수 씨의 담담한 말과 사과, 그리고 경숙 씨의 지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감정을 외면해도 괜찮을까? 남은 내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은 나침반처럼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충격과 배신감. 어쩌면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퍼즐 조각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그 조각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다음 댄스 수업. 미영 씨는 이전과는 다른 결심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현정 씨의 냉대 어린 시선도,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도 더 이상 그녀의 등을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정수 씨가 먼저 미영 씨에게 다가와 파트너 신청을 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왈츠 스텝을 밟으며 강당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다른 모든 시선과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정수 씨와의 호흡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세상의 한 조각을 되찾은 듯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는 다시금 현정 씨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현정 씨는 수업 내내 미영 씨와 정수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쉬는 시간이 되자 참지 못하고 미영 씨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미영 씨 표정이 아주 살 것 같네. 그렇게 티를 내서 좋으시겠어. 미영 씨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정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현정 씨,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도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고 그 감정을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미영 씨의 당당한 태도에 현정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현정 씨의 친구 중 한 명인 혜란 씨가 현정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현정아. 이제 내가 너무하는 것 같아. 미영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건드려. 혜란 씨의 예상치 못한 개입은 미영 씨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혜란 씨는 얼마 전 암 투병 끝에 남편을 떠나보낸 뒤 우울감에 시달리다 억지로 댄스 교실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영 씨와 정수 씨의 작은 설렘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엿보았던 것입니다. 혜란 씨는 현정 씨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현정아, 미영 씨를 보면서 내가 젊은 시절 겪었던 아픔이 생각나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행복까지 짓밟을 권리는 없잖아. 혜란 씨의 말은 현정 씨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제야 현정 씨의 뒤틀린 행동 이면에 숨겨진 과거의 상처가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현정 씨도 어쩌면 과거의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홀로 된 외로움 속에서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상황은 댄스 교실 내 시니어들의 다양한 감정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과 질투, 이해와 오해, 그리고 각자의 상처가 빚어내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수 씨는 미영 씨에게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염려하며 수업이 끝난 후 미영 씨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용히 함께 걷는 길, 가을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미영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주말에 차 한잔 같이 하실까요? 정수 씨의 용기 있는 제안에 미영 씨의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렸습니다. 주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이번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아요. 정수 씨. 그녀의 대답에 정수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미영 씨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미영 씨는 큰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동네에서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 반, 질책 반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질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정수 씨와의 관계는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소문이 돌다니. 내가 혹시 너무 서둘렀나? 아이들이 정말 나를 주책이라고 생각할까? 그 마음. 한켠에서 다시금 불길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현정 씨의 말처럼 시니어들의 사랑은 그 자체로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편함을 안겨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가야 할까요? 미영 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은 인생을 타인의 시선과 아들의 걱정 때문에 스스로 고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과 삶의 기쁨을 찾아 나설 것인가? 5060 데이트라는 가벼운 단어 뒤에는 이처럼 복잡하고도 심오한 인생의 갈등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정수 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미영 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사랑과 갈등의 경랑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미영 씨의 마음에 돌 던진 호수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 앉아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들의 질문 속에 숨어 있던 씁쓸함과 걱정이 미영 씨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홀로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내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혹시라도 그로 인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충돌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복을 주책으로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영 씨는 정수 씨와의 약속을 취소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을 감춰야 하는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용기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수 씨는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려줄 작은 빛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을 뒤로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동네 카페에서 정수 씨는 미영 씨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춤 강습에서의 깍듯하고 부드러운 모습과는 또 다른 편안하고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댄스 수업 이야기처럼 가벼운 대화가 오갔지만 이내 대화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미영 씨에게 자신의 지난 삶과 외로움, 그리고 우연히 댄스 강습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게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미영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그저 남은 삶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영 씨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따뜻한 햇살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수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조심스럽게 아들의 전화를 받고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과 시니어로서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미영 씨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미영 씨를 불편하게 만들까 봐 걱정되네요. 그의 배려심 깊은 말에 미영 씨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에게서 단순한 호감 이상의 깊은 공감과 이해를 느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히 데이트를 넘어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가 정수 씨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용기를 얻어가던 그 주말,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미영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 저번에 제가 전화했을 때 왜 그렇게 얼버무렸어요? 요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만나는 것 같다고 수군거린대요. 걱정스러운 듯 보였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신과 탐색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차분하게 아들에게 정수 씨와의 만남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춤 배우는 곳에서 알게 된 분이야.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고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아빠 빈자리가 큰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돌면 주위에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요. 혹시라도 엄마가 외롭다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데 이 나이에 그런 건 솔직히 좀 보기 그래요. 아들의 말은 마치 현정 씨의 독설과도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체면 보기 그래요. 이 단어들은 미영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행복이 아닌 체면이 먼저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눈에 엄마는 항상 정숙하고 희생적인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녀는 씁쓸하게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혹시 엄마 돈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엄마가 혼자이니 더 노리는 사람 많다고요. 저희가 불안해서 그래요, 엄마. 아들의 말은 미영 씨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감정이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엄마라는 역할과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들의 불안한 시선이 결국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행복은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걸까? 미영 씨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미영 씨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가슴 속에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겪은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남은 깊은 상처, 그 위에 다시 더 씌워지는 자식들의 오해와 불신. 그녀는 문득 준호가 걱정했던 다른 아저씨가 아닌 과거 남편의 비밀이 자신의 삶에 던졌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했던 낯선 여자와 아이의 사진. 그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던가. 그리고 이제 그녀가 느끼는 작은 행복마저도 주위의 시선과 오해 속에서 또 다른 상처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영 씨는 이대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포기하고 다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야 할까요? 아니면 준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은 또 한 번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정수 씨와의 싹트기 시작한 인연은 이 폭풍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영 씨는 자식과의 갈등, 사회의 편견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더욱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남긴 상처와 그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미영 씨의 마음을 또 한 번 바스러뜨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비밀이 안겨주었던 그 혼란스러운 감정, 그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던가.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행복마저도 자식의 오해와 세상의 편견 앞에서 꺾여야 한다는 생각에 미영 씨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붉은 동이 터올 무렵 미영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았는데 내 남은 삶은 왜 내 마음대로 행복할 수도 없는가? 이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영 씨는 다음 댄스 수업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강습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발걸음처럼 비장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수 씨, 저 할 이야기가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번 내린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강습소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미영 씨는 어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걱정, 주위의 시선,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느꼈던 상처와 혼란스러움까지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수 씨는 미영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영 씨의 사랑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건 더더욱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녀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관계를 지켜나갑시다. 정수 씨의 굳건한 말과 따뜻한 손길에 미영 씨는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미영 씨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 씨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와 할 이야기가 많다. 주말에 우리 집에 와주겠니? 준호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미영 씨는 준호에게 정수 씨와의 만남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난 10년간 홀로 겪었던 외로움, 남편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란다. 너희가 다 컸다고 해서 엄마의 감정까지 늙는 건 아니야. 너희는 아빠의 빈자리가 크다고 하지만 엄마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거나 다름없어. 너희 행복을 빌어주는 엄마도 엄마의 행복을 바랄 자격이 없겠니?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 준호의 비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빠도 살아생전 남모를 비밀이 있었고 엄마는 그 비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 하지만 결국엔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노력했단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내 남은 인생에서 나 자신을 위해 솔직해지고 싶어. 뜻밖의 이야기에 준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아빠의 죽음 이후 보여줬던 의연한 모습, 이면에 숨겨진 깊은 아픔을 그제야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다고요? 또 준호의 얼굴에 혼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의 빛이 스치는 것을 미영 씨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아들이 엄마라는 존재를 더 이상 단순한 부모가 아닌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체면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반대 대신 이해와 포용의 기운을 감지한 미영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후 댄서 수업에서 미영 씨는 현정 씨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현정 씨, 당신의 상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춤추는 이 시간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시간이 될 수는 없을까요? 미영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말에 현정 씨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란 씨가 옆에서 조용히 현정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현정아, 우리 이제 그만 상처를 털어내자. 미영 씨 말대로 우리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 결국 현정 씨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움은 사실 타인에 대한 질투가 아닌 자신을 향한 자책과 깊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현정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댄스 교실의 냉랭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인생 이야기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댄스팀은 특별 공연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정수 씨와 미영 씨는 당당하게 파트너가 되어 무대에 올랐고 현정 씨와 혜란 씨를 비롯한 모든 댄스 회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환한 미소로 춤을 추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정수 씨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5060 데이트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데이트를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각자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결국 용서하고 이해하며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정수 씨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아들 준호가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영 씨는 무대 위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는 정수 씨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응원해주는 아들, 그리고 이제는 한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댄스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5060 데이트는 단순히 이성을 만나는 것을 넘어 시니어 세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이해와 포용, 용서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미영 씨의 삶은 새로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는 황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시니어들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황혼의 로맨스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